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남부 순환도로가 지나는 공사 구간이 되고 뚝방도 다시 만들어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저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공사도 좀 마무리가 돼야만 깍듯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이걸 보여드려야겠구만. 구강경 개선사업체 조감도인데 이게 둔치입니다 둔치. 이게 둔치고 이게 고속도로고 우리 남부 순환도로 고속도로고 여기서 바로 건너가는 육교까지 놓여져요. 둔치로 바로 내려가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서 내 기본 틀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손대는 시점은 상당히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공사가 끝나야만이 이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해서 뚝방 정비는 이 도로 공사 마무리돼야만이 결론이 나는데 아까 순환도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순환도로 공사는 서울시가 주관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보상 업무는 우리 시한테 위탁을 했는지 서울시가 직접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광경 개선 사업도 같이 해야 될 일에는 사업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빨리 결단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뭔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저쪽 그 성수대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될 안양 서부 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지하로 만든다는 말도 있고 지상에 육교를 놔서 만든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지상으로 놓는 것은 목동 주민들이 대거 반대를 해가지고 목동 주민들이 양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상에 놓는 것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둔치에다가 지하를 뚫는 것인지 뚝방에 지하를 뚫는 것인지 서부 간선도로 밑에 지하를 뚫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론을 안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하로 가는 형태로 서부 간선도로 밑에다 지하로 넣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공사를 추진한 것 같고 여기 쪽 기아대교 쪽은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되는 그 JC 소위 인터체인지와 같은 기능이죠. 그 서해안 고속도로 서부 간선도로 연결되는 고리 역할에 대한 교통 체계가 만만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하고 협의도 하고 협의해주면 또 몇 달에서 또 가지고 다시 와요. 또 뭐가 바뀌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마 서울대학교 앞부분에 대한 지난 간통 관련해서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건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과천시에서 저쪽 우리 양재 인터체인지 연결되는데 과천시가 일부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광명시 구간만이라도 도시결정 시설을 빨리 해달라 경기도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공사를 시작하자. 우리 광명시 구간만이라도. 그래야 보상도 하고 지금 우리 주간 개선사업 할 때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광명시 구간만이라 도시계 결정을 빨리 해서 매듭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지금 경기도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렇게 결론 나서 이 구간이라도 먼저 서울시보로 착공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했는데 답이 없어요. 아마 전체적인 것들이 판단이 안 서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주광경 개선사업 공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러나서 끝나기 전에까지는 도로가 안비가 될 거라 보여지는데 어쨌든 어차피 이사들 다 가셔야 되니까 그건 이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명륜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택지개발지구내 주광경 개선사업지구 제2정비구 아까 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사가 해야 되는데 아주 우리 거기에 살았던 우리 주민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민이고 그 위에 또 이사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자꾸 그 공사업체하고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고소 고발 사건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복잡하는데 좀 그것들이 빨리 마무리해서 좀 공사가 착공이 제대로 돼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금년 8월 주택공사 금년에 분양 계획 언제 할 거죠? 분양 계획은 네.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내년 몇 월 달에 그럼? 내년 한 6월 달 정도면 내년 6월에 분양을 합니까? 원래는 올해 12월이죠. 예? 원래 계획은 12월이었죠. 원래 계획은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로 돼 있었네. 그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좀 공사가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경 개선사업지구도 금년에 착공하죠? 건축공사가? 금년 그 말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간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주민들의 협조가 좀 빨리 되면은 빨리 진행되는 것이고 주민 협조가 늦어지면 자꾸 안 되고 그러는 사항들이니까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동네 분위기를
우리 통장님들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들께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뭐 데모하고 뭐 자꾸 뭐 문제 제기한다 해서 뭐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가고 어차피 가야 될 거니까 싶으면 가고 비워주고 이런 보상 받은 분들 보상 받는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좀 더 우리 추진위원장께서 아마 주광역 개선합지구에 사람이 집을 비우게 되니까 화재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인 건 사실입니다. 파출소를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철거하고 있는데 파출소 다시 놓을 수는 없고 경비 초소를 좀 경찰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 좀 더 순찰을 강화하고 아주 고정 배치를 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좀 주택공사나 또 경찰서에서 좀 순찰을 좀 자주 돌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주택공사 고정 배치하는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통 우리 안병근 통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아역 옆에 우리 그 순환고속도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또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들어간 진출입로와 관련된 것도 그쪽에 서해안고속도로 그다음에 남부순환고속도로 우리 기아대교 이런 것들 또 1호선 국도와 대체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건 뭐 젖혀놓고라도 그런 도로와 전부 연결되는 것들의 설계 내용들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확정이 되면은 진행토록 할게요. 지금 그게 상당히 어려운 복잡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내용들이 기술적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인가요? 거기에서 이거 관리를 전부 하고 있는 일들인데 협의는 저희한테 오면 그때도 협의는 잘 해주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모양이에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대교는 다시 그 3차선이 더 뚫립니다. 3차선이 더 뚫리죠? 김용욱 단장. 3차선이 놓는다, 4차선이 놓나? 3차선이지? 10m 정도 늘어나요. 10m 확장. 여기서 남쪽으로 안양 쪽으로 현재 시흥대교에서 남쪽으로 10m 더 늘어나고 시흥대교에서부터 시흥대로까지 그 도로도 10m 폭을 넓힙니다. 그래서 3차선 도로가 6차선 도로가 되게끔 이렇게 전체를 넓히는 주택공사가 하게 됩니다. 6차선 도로 지금 현재 4차선 6차선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한대교 지금 우리 금천대교죠. 금천대교 지하초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금년에 착공을 해요. 시흥대교 놓는 공사도 금년에 착공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진행이 되고 아마 그 시흥대교도 고속도로와 관련 남부 순환고속도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입체교차가 만들어집니다. 입체교차가 그래서 우리 우리 철산 광명대교, 시흥 철산대교, 그다음 하안대교, 우리 시흥대교 또 우리 기아대교 모두가 입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뭐 차량이 빠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운학 이통장님께서 아까 우리 가리대 설을리와 관련해서 당초는 우리 도시정비법 가지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도시개발법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교부나 주택공사에 건의해놓고 이것 때문에 이행수 주택공사 사장님을 2번을 뵀어요. 뵀는데 주택공사 사장님이 실제로 검토를 좀 해보라고 검토를 시켰는데 실무자 의견을 지난번에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적자가 나는 모양이에요. 주택공사에서 공인개발했을 때 그 적자 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고 하는 대안이 있는데 그럼 뺀다 뭐 남는 장사 먹으러 미치는 장사 되니 않겠다는 것이냐 하고 제가 그냥 소리만 팍 질러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협의토록 해서 아마 우리 이창호 회장님 계시는데요. 공영개발 방식으로 만들어지면 이창호 회장님 충분히 살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으로 만들면은 진짜 언제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창호 회장 앞으로 20년은 사실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도 방침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경교부와 주택공사 협의토록 해가겠습니다. 간체는 낼게요. 뭐 믿어주십시오. 그 옆에 가깝다 보니까 아마 경매장 차들이 자동차 경매장 차들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넘어갔다 놔서 차집관을 다 묶고 나면 날씨 더운데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빨리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빨리 해드릴게.
그리고 이번에 기아대교 주차장은 폐쇄 조치를 1월 7일자로 했습니다. 아직 차가 좀 덜 빠졌는데 그리고 기아대교 밑에는 주차장을 당분간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차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주인도 우리 강릉 시민이거든요. 한꺼번에 점차적으로 다 없애보고 나면 그게 문제고 또 기아대교 밑에 있는 주차장은 그거를 차집가를 묻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요. 바로 우리 수화 배수펌프장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은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차를 세야 될 우리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큰 대형차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근데 수화대교 밑에는 전부 없애기를 관련해서 이미 그렇게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 차가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수화대교 밑에 화장실을 관련된 일은 고쳐드릴게요. 바로. 한데 통장님한테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시정 소식지를 다 읽는지 모르겠어요. 100%. 시정 소식 다 받아보시죠. 집에다 우리 통장님들 나눠주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집에다 그냥 고이면 안 돼요. 하여튼 주민들 나눌 건 다 나눠주고 시정 소식지를 정독을 꼭 하십시오. 정확히 읽어야 돼. 그런데 시에서 적은 돈 적고 많다 많은 건 20만 원씩 매년 드리는데 시정 매달 시정 소식이라 정확히 읽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좀 답변을 해드릴 정도는 상식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정 소식을 꼭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소식에 난 얘기를 주민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시정 소식지를 정확히 보면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공연 같은 정보도 있고 체육 행사 정보도 있고 아주 미담 사례도 여러 많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전 시민을 나눠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통장님들 그걸 보고 본대로 누구를 만나면 찜질방에서 사람을 만나도 어디서 만나면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런 역할을 좀 꼭 해주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얘기하고 하여튼 만나면 그 얘기만 하셔야 돼. 다른 얘기 하시면 밖에 아니라. 그래야 그래도 그 시민들의 세금을 좀 걷어서 드린 20만 원만큼 대가를 하는 것이지.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통의 어머니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 역할을 지금도 잘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가난한 이 통에는 유독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저 집에 식구가 누구고 제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 집에 애가 이번에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일 부분은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돼. 누군지를.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인구 센서를 했습니다. 인구 통계 조사를 했는데 그때 통계 조사 요원들한테 제가 교육을 매일 가서 시켰어요. 이번에 여러분 통계 조사를 할 때 꼭 가정 방문을 호화 방문을 하게 돼 있는데 호호 방문하면서 진짜 이 주민은 우리 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말 살기가 힘들더라. 이런 집들을 좀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특히 옥상방도 올라가고 다락방도 들어가 보고 지하도 내려가 보고 그다음 어차피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가서 우선 냉장고를 열어보라고 했어요. 우선 냉장고를 열어보고 밥통도 열어보고 쌀통도 좀 열어보고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 건지 정말 어렵게 사는 건지 그래서 명단을 찾아보니까 430명을 찾아왔어요. 우리 18개 동에서 437명인가.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우리 소방사 관리하는 데가 한 있는데 그게 한 30개 돼요. 그래서 460명이 되는 단체를 그걸 전부 우리 동에 복지사를 시켜서 전부 현장에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여보내고 도저히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안 맞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 체계를 전부 구축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이번에 인구 센서에서 했던 그 통계 종사 요원들이 찾아내야 할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했어야 될 일이거든요. 통장님들이. 근데 통장님들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 통장님들이 좀 더 힘드시겠지만 내 통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시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완벽하게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도로 하나 뚫지 않더라도 지원을 준비가 돼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시니까 적어도 내가 가라는 그 통에 그 어머니의 역할을 착실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부둥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통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동장 만나서 얘기하고 저한테 와도 되고 우리 복지사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얘기만 하는 걸로 끝이 나지 말고 또 챙겨봐야 돼. 동의담을 얘기를 했더니 제대로 또 안 챙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동장도 우리 사무장도 좀 명심하고 그런 분들 좀 잘 치료해서 함께 가는 좀 힘들고 어려운 동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간다는 느낌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아까 체납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체납은 우선 송달이 잘 돼야 돼요. 고지서 송달부터 독장 송달부터 이런 것들이 잘 될 때만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 아주 초보적인 일들에 충실하게 역할을 다 해주실 때 굉장히 시민들한테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이제 글자 그대로 광명이란 이름값을 할 시기가 됐고 그런 것을 착실하게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아주 이 변화의식에 제대로 된 도시 틀을 잘 만들어가지고 후회가 하지 않는 그런 도시 모습을 만드는데 우리 처녀 공직자 그리고 우리 시를 사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역할들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도의원님들,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묶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큰 대형 산업들, 큰 프로젝트들이 잘 마무리돼서 향후 한 5년쯤만 지나고 나면 광명 모습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될 거야. 아마 5년쯤 지나고 나면 뭐 아파트 다 들어서지 않겠어 이 동네? 경전철 준공될 것이고 또 광명도 쪽에 새롭게 많은 길이고 또 길 뚫어야 될 것들 다 뚫어서 뭐 수화대교도 다시 놓고 금천대교 지합하고 이 남부 순환도도 거의 마무리될 것이고 한 5년쯤만 지나고 나면은 광명이 아주 광명 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네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 말씀드리면서 인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증문 중에 안 나온 사항인데 동사무소가 지금 현 위치가 3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다음 우리 청사 부지가 한 700평 정도 돼요. 700평 정도 되죠? 650개가 700평. 예.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차장도 와 있는데 그 보상법에 보면 공공 건물에 대해서는 절상을 해서라도 그 대물 보상이라는 법이 있을 겁니다. 30만 평 개발에 대한 부분에 그 절상의 방법을 써서라도 그 방법을 취했으면 결론 얘기는 저희 700평에다가 건물을 5층으로 짓든지 6층으로 짓든지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보상을 대물로 편차를 둬서라도 변제를 해서라도 대물로 받았으면 하는 요청이고요. 또 하나는 30만 평 개발과 동시에 5리로에 대한 교통량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굴됩니다. 보건소 즉 하안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에코브릿지하고 그 다음에 에코브릿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통 연계망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교통이 침체됩니다. 그 다음 가리대 부분에서 바밀로 그러니까 터널을 뚫으면서 거기 교통 연계망도 상당히 시흥대교에서 연결되는 방법과 광명역에서 5리로를 통해서 하안동 시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교통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같이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가 저기가 지금 현 소화 1동에 위치한 게 6,000평 정도 갖고 있습니다. 관로가 묻어있기 때문에 논 펌프장으로 가는데 과천에서 지금 밀어붙이면 지금 가압이 필요 없이 논 정수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을 폐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가리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을 우리가 안고 우리가 우리 시청에서 안고 그걸 하는 방법을 시장님께서 보다 신중히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인 복지가랑 같이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대물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법상을 갖고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서로 이건 이거대로 보상을 받고 그건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하는 따로따로 개별 정산을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물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 옆에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공원 옆에 붙이기 때문에 부지가 700평 되더라도 다른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리로는 뭐 오리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그 가리대 안쪽에 있는 터널 뚫려서 우리 바밀로 연결되는 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미 교통영향 평가를 이 30만 단지 60 저쪽에 역세권 59만 5천 평 그 단지를 다 만들면서 교통협회를 함께 다 했던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만들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도를 뚫고 만드는 것이기 교통 전문가들이 주는 내용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됐고 그 계획대로만 만들어진다면은 큰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 광명 역세권 광역교통 체계망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측 간선도로가 우리 지금 기아대교 지나가지고 건너가요. 건너가서 지금 그 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안양터 건너편 그쪽으로 4차선으로 쭉 뚫혀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끝에 가지고 우리 그 고속철도 역사 우측에 우리 경륜장 경전철로 그 차고지가 있는데 그 옆에가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까지도 다 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축인 오리로, 그다음 우리 소화대로 가운데 이 앞길, 동해안법 앞길, 그리고 지금 안양철 서측도로 그대로 가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그대로 가고 애각수량에서 애각수도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틀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자공사 6,000평에서는 그건 그린벨트 자체를 풀지는 않습니다. 그건 현재 그린벨트 내용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 수자공사 갖고 있는 그 펌프장은 지금 현재 우리 광명에 있는 노원정 수장이 불과 생산량이 한 20만 톤 전후만 생산밖에 안 씁니다. 24만 톤인가 생산을 할 거예요. 근데 56만 톤을 전체를 생산할 때는 그 펌프장이 가동이 돼야만이 그 언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가천의 수장공사 소장하고 이래 다닐 때 통하다 이것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폐쇄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폐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5, 6단계 과격 하수도망과 연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노원 정수장의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택지개발지구 다 들어서고 나면은 수도 생산량이 늘려야 되거든요. 인천서 가난한 것이 우리 시로 7만 5천 톤 인수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144억을 넘겨주기로 하고 합의를 받고 2008년부터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2007년부터는 인천하고 우리 광명시 공무원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1년간 수돗물 생산하고 2008년부터는 인천 완전히 빠지고 우리 시하고 부천하고 시흥시 이렇게 3개시인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바뀔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난 그것도 지금 추진을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이 정도 말씀드리죠. 회장이 있습니다. 그 위로 넘어가는데요. 그 방미 쪽에는 작년 말까지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게 6개 구간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디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이 95억이 책정됐었습니다. 근데 서울시 의회에서 그걸 삭감했어요. 그게 보상비하고 설계비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정무부시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 한나라당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차 추경 때 좀 그걸 반영해 달라 했더니 어쨌든 올해 안에는 보상이 되고 그게 시작하게끔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정말 뚝방이 제가 이 동네 살기 때문에 그 알아요. 그 실상을. 그 제가 2004년도 12월 24일 제가 연탄 배달도 하고 거기 뚝방 밑에 갔었는데 어쩌면 옛날 제가 연탄 배달할 때 그대로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요게 이제 1년만 참으시면 최소한 보상이 됩니다. 믿으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 축하드립니다. 안자씨 안 잊어버렸어? 틀리는 행동을 봤어. 안자씨 안 잊어버리셨나? 홈페이지 새로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의원님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이 동네 주시니까. 형이 멋있다.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아 이동 우리 통장님들 그리고 우리 단체 회장님들 및 우리 실무하는 우리 총무님들 한 차례 함께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인원을 모아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단계로 실제 동정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좀 간소하게 이번에는 이런 대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동정보고를 받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 현안과 관련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는 이런 순서에서 약 3시 반 전후에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특히 소아 이동은 이번에 며칠 전에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를 우리 음악밸리에서 그 소아 이동 일직동인데 그쪽에 유치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지난번 가주에 소위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대학을 했다면 많은 시민들 그동안 오랜 수건이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을 만드냐. 그래서 선거 때마다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구조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뭐 그린벨트를 대학을 넣겠다 풀어달라 해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일반 주거지역 내 대학에 들을 만한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웠습니다만 이번 역세권 59만 5천 평을 풀 때 7만 1,000평 정도 녹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음악밸리를 만들겠다고 도시의 승인을 받고 음악밸리에 저희들이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교육부 건교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승인사항이 확정이 되면서 작년 가을부터 꾸준하게 숭실대학교 물밀 접촉을 하면서 추진했던 일들을 지난 1월 12일 날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를 광명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소위 음악밸리 내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숭실대학교 부총장과 우리 광명시 부시장을 중심해서 TF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빠르면은 2008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부가 우리 광명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되도록 해서 그동안에 대학이 없어 시민들 자존심이 상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게 들어오는 것은 세 가지가 현재 앞으로 더 많은 고민하고 더 그려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세 가지로서는 학점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밸리 내기 때문에 공연예술 전문대학원 대학이 들어옵니다. 전문대학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숭실대학교는 1987년에 평양에서 설립한 대학이에요. 지금 상도동에 있죠. 상도동 부지가 38,000평인데 거기 이미 학교 교사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1957년도에 우리 상도동에 털을 잡아가지고 지금 약 학생 수 재학생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서울 시내에서 상당히 뭐 아주 좋은 A급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실력을 갖춰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게 특히 숭실대학교는 전산원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전자 계산학과를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했던 학과인데 IT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 일들이죠. 특히 가산 디지털 공단에 있는 기업들을 대한 지원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IT 과학정보대학원이 우리 광명에 거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원이 있어요. 음악원, 전산원, 어학원에서 평생학습 기관인데 그런 그 3개 기관은 평생학습 기관이 우리 광명에 들어오라고 해서 평생학습 기관, IT 과학정보대학원, 공연예술 전문대학원 이렇게 3개의 학교가 묶어져서 우리 지금 현재 들어올 계획을 일단 우리 양해학습차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추진해서 착실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KTX 역사 앞에가 어떻게 개발되느냐 하는 것이 특히 소아 이동 주민들한테 또는 광명 100년 대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역사 앞에 2만 3,000평 부지의 주공에서 PF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라 해서 자본을 모아서 SPC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약 2만 4,000평 건물만 21만 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천안 아산역 앞에도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PF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하는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지 않아가지고 여기는 17,000평까지고 하는 모습입니다만 이런 형태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 아니에요. 천안 아산역 KTX 역사 앞에 이게 들었습니다. 이미 이건 SPC도 설립됐고 만들어져 있고 다 구성이 됐어요. 상당히 이런 우리보다 좀 앞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게 17,000평까지 가는데 우리 23,000평 부지가 되니까 이보다는 더 잘 만들어야 됩니다. 63층부터 55층 이런 건물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못지않게 만들어서 우리 시의 랜드마크 역할, 도시 역할이 다 되도록 충분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여기에는 호텔도 들어오고 컨벤션 센터 기능을 겸한 대형 호텔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빌딩이라든가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 또 쇼핑타워 이런 또 많은 매장과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 물론 주상복합도 들어옵니다. 함께 만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음악빌린에 이제 대학이 들어오지만은 그 옆에 또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당초 우리 음악빌린을 추진했던 음악 산업을 키워가는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잘 추진하면 음악빌린 사업도 숭실대학교 공연예술전문대학원 또는 평생학습원이 실용음악가 중심으로서 평생학습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보면은 음악빌린 사업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 60% 정도는 성공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착실히 추진돼서 우리 광명의 100년 대계를 가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상은 한 85% 끝났어요. 역세권 개발이. 그리고 이쪽에 30만 평 부지야 신촌 주광기 개선 사업 지구는 어제 소화일동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 공사가 이미 롯데하고 고려개발을 묶어서 지금 현재 착고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이제 경전철 사업 여기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통 문제를 해결해서 도로를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로를 넓히는 길은 한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6차선 도로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철산 7호선인 철산역에서 출발해서 우리 한농을 거쳐서 보건소 앞 그다음에 우리 소아고등학교 옆을 거쳐서 기아자동차 후문 그다음 충인고등학교 옆을 해서 우리 광명 역사로 해서 관악역까지 가는 경전철 사업이 현재 한 18차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개발인에서 우리 시와 정부를 대표해서 협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뭐 10여 차례 더 해야 되겠지만 금년 중에 상반기 중에 한 3, 4월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 3, 3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인데 하고 나서 금년 여름 경전철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륜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번 2월 17일 날 개장 행사를 갖습니다. 개장을 하게 되고 그 전에 21일 날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뭐 장윤정이를 비롯해서 인순이 등등 많은 가수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 그 도움경륜장이 아주 세계적인 건물입니다. 아주 큰 의미 있는 건물이니까 실내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도 하는 게임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8강전이 2월 3일 날 거기서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경륜장 시설에 넣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뭐 왜 그걸 보여주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경륜을 하게 된다는 청소년 출입을 못합니다. 입구마다 전부 확인을 하고 특히 입장료가 뭐 비싼 건 아니죠. 입장료를 받고 집어넣고 그러기 때문에 경륜이 하는 날은 청소년이나 국민학교 초등학생들 있는 것들 부모가